첫 번째 달려보죠. 예, 분노 유발자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새벽 방방 뛰면서 아주 신이 난 저 남자. 자, 왼발 오른발 다이아몬드 스텝 밟더니 갑자기 발로 펑. 자, 발로 주차금 높이 펑펑 하더니 또 방방방방 뛰면서 이제 왼발로 펑. 아이고야 신났어. 자, 그러던 말 반대편으로 가서도 또 펑. 자, 일행들은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같이 룰루랄라 뛰어가는데 이번에는 또 뭐 하나요? 도심의 발차기. 예. 자, 저 짓을 하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가게 앞을 막아놓은 천막. 넘어진 표지판 때문에 찢겨가지고 저렇게 구멍이 뻥 뚫렸어요. 자,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고 발대서 못 쓰게 만드는 인간들 진짜 혼찌검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토요일 날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분식집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보자인데 저렇게 통통 뛰는 사람이 뭐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만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출근 후에 보니까 비닐 천막이 찢어진 걸 보고 이분이 역추적을 한 겁니다. CCTV 같은 거 확인하니까 이 주위에 상점에서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통통통 뛰면서 발차기를 하던 사람이 주차 금지 표지판 보면 발을 계속 차고 다니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가게 앞에 와서 발차기를 했는데 천막까지 찢어지게 했던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아유. 이 제보자 사장님이긴 한데 이분 탐정 자격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경찰한테 맡겨두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얼굴을 까면 금방 되지만 탐정이요? 탐정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탐정사 1급 자격증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직접 수사를 했고요. 예. 찾긴 찾았다요. 지금 찾은 거잖아요. 통통통 거리면서 발차기 하는 모습. 자, 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손괴죄 같은 게 여러 개 성립하죠. 술 먹었다 해가지고 봐주지 않으니까 지금 혹시 보면 자수하라는 취지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눈썹을 쓱쓱쓱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황당한 영상 보고 오시죠. 자, 대형 카페에 나란히 앉아있는 중년 남자. 그런데 나 갑자기 눈썹 칼을 꺼내들더니 여보 눈썹 너무 길다. 삐져나온 거 내가 잘라줄게. 자, 그렇게 잘라낸 눈썹 털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탈탈탈. 아유, 우리 여보 인물 확 산다. 역시 내 신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인물 하지 그럼. 자, 아니 카페에서 왜 사람 털을 잘라 왜? 네. 제보자께서 파주의 대형 카페에 갔다가 이제 저 광경을 보셨는데 저 때 주말이라 카페 꽉 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과 테이블의 간격도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뭐 하는지 다 보였는데 저 여자분과 남자분 일단 눈썹 가위를 꺼내서 가위에 눈썹의 이렇게 길이를 조정을 하더니 칼을 꺼내서 이제 다 다듬었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털어냈는데 저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귀 이게인지 면봉인지를 모르는 것을 가져오더니 이제 귀파기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보면서 불쾌하셨대요. 정말 저도 저 모습을 봤으면 너무 불편하고 불쾌했을 것 같은데 주말 나들이 나온 아이들도 많았고 가족들이 많았는데 저게 무슨 행동이었냐. 공공장소에서는 제발 매너 좀 지켜달라라는 마음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집에서 좀 해. 사랑하는 건가요? 지저분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가게 앞이 쑥대밭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요한 새벽 갑자기 우당탕탕탕탕탕탕 두 남성 멱살 잡고 싸우다 쿵 너희 지열인 이 자식 뭐 임마 지훈이 어린 놈이 자 두 수컷의 분탕질에 가게 앞은 그야말로 쑥대밭. 저 화분 좀 보세요. 아니 싸우려거든 공터 가서 좀 싸우지 왜 남의 가게 앞에 와서 싸우고 난리야 왜? 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제보자는 카페를 운영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화분 절도 때문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는 한 중년 남성이 화분을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찾았지만 말라서 죽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10월 17일에는 단골한테서 화분이 난리가 나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보신 것처럼 새벽에 두 남성이 가게 앞에서 싸우다가 화분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그냥 가버린 건데요. 이 제보자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가지도 다 꺾여 있고 화분도 깨졌다고 합니다. 이 테라스에도 이 자갈들이 다 껴가지고 이 치우느라 가게 여는 시간도 미루고 한참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두 중년 남성이 뭐 애들도 아니고 저렇게 멱살을 잡고 싸워. 그러게요. 게다가 이 제보자분은 속상한 게 이거 어떻게든지 저 형사처벌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화분을 일부러 이렇게 깨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고 또 저 일 말고도 가게 앞에 새벽 시간대 뭐 구토해놓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영업방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게 영업시간 중에 아니기 때문에 영업방해로는 어렵다라고 했다는데요. 저 이런 사건에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실수로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형사처벌만을 담당하는 건 맞지만 저런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좀 찾아봤어. 방법을 좀 해드려야지.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장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노래방 때문에 화난 남편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방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고민인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해서 10년이 넘도록 격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이가 소원하겠다고 하지만 남편이 워낙 애교가 많아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 같이 간부로 있던 지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회식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리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오랜만에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해서 거의 10년 만에 노래방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는 동안 남편이 난리가 났는데요. 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벨소리를 못 들어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밤 11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길래 전화를 안 받았냐 화를 냈습니다. 저는 미리 말했잖아. 시끄러워서 벨소리를 못 들었어 라고 했는데 남편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문제는 그 후로 3개월 동안 제 문자, 전화,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하고 집에도 안 왔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새벽에 말도 없이 다시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이 괜히 신경 쓸까 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주로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오랜만에 간 회식인데 뭐 3시간 동안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화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이 양반 진짜 별꼴이야. 내가 허튼 짓을 하기로 했어.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 노래방 간다고 다 보고까지 했구만. 전화 좀 못 받았다고 그 난리야. 올해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일로 혼자 삐치는 거야 도대체. 에이그, 지훈 아빠, 마누라 밖에 두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나 못 믿냐? 아직도 내가 그렇게 줬어? 에이그, 이쁜 건 알아가지고 동그라미. 아닙니다. 남편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남편입니다. 뭐? 이쁜 걸 알아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억울해서 그랬다. 왜? 신랑은 저기 저 지방에서 쎄 빠지게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래하지. 연락도 안 되지. 열 받아 안 받아?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뭐 삐쳐 똑바로 말해. 거기 704호 양지열이 있었어 없었어? 빨리 X. 자,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저 사연에 뭔가 굉장히 심각한 스토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요? 아니 모르겠는데 저 상황만 놓고 화를 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지금 미리 더 보고도 했었고요. 격주에 한 번씩 올라올 정도면 만약에라도 아내분이 뭔가 다른 나쁜 어떤 행동을 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시간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저 노래방 때문에 저 화를 냈다? 저기는 사연자분이 뭘 빠뜨렸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다른 사연이 있거나 뭔가 감춰진 얘기가 있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남편의 기분이 이해 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남편의 기분이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전화를 안 받았고 노래방에 네. 가서 누구랑 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귀중한 시간인데 화는 났을 수 있는데 그 화를 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문자도 전화도 다 안 하고 그다음에 집에도 안 오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와서는 투명인간 노릇하고 새벽에 지방에 가버리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뭐 아내라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뭐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뭐 회식 한번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부부관계가 더 신뢰 위에 구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의 속 터지는 마음이 더 크게 이해가 간다. 이 박 변호사님, 네. 그래도 3시간 동안이나 이 연락 이 두절. 남편 만약에 사모님이
그랬다고 치면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예. 노래방 제도를 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노래방이 이제 우리 1시간 단위인데 약간 더 이상 플러스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입니다. 옆에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디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위기를 다 깹니다. 아마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남편이 이 노래방 시스템을 잘 이해 못했던 거일 수 있고 좀 전에 양절 변호사 얘기를 좀 했는데 사장님이 추가 시간 넣어줘. 추가 당연히 좋죠. 3시간 가능합니다. 잘하면요. 열심히 하면. 아내분 직책도 있어요. 일도 하고 있잖아요. 뭔가 행위하고 결과가 뭐 좀 맞다 떨어지고 이게 또 비례의 원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가혹합니다. 연락 안 하고 안 들어오고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요 정도 있으면 하루 정도 이거 하고 말아야지 몇 달 정도 이러면 안 돼요. 하루 정도 삐치는 건 그 정도 인정. 3시간 정도 삐치면 돼요. 3시간. 딱 3시간. 맨날 며칠 석 달 삐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3개월 동안 그렇게 한 남편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솔직히 이 사연자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걱정이 돼서 내려갔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놔두신 게 조금 굉장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존심 싸움.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이 남편한테 좀 찾아가서 화를 풀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승승장군님, 노래방 가서 전화 안 받았다고 저게 저럴 일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지혜님, 연락 안 돼서 답답하고 걱정되는 거 안 겪은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침묵하지만 님도 전화 안 받으면 화납니다. 전화는 받고 놀아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